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혼이는 제가 백수입니다. 주말 연휴는 잘 쉬셨는지요? 저도 오랜만에 한 4일 정도 장이 안 열려서 푹 쉬고 다시 올해는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 2021년은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하나 찍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고가 매매를 했는데 이제 언제 팔 것인가에 대한 부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한 거 있긴 하지만 어떤 주식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방법은 제가 하는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과 원칙이 달라질 수 있고 당연히 매도에 대한 부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고가 매매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언제 팔 것이냐, 언제 살 것이냐, 사는 기준에 대한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고가 나는 그날 산다. 신고가라고 하더라도 며칠 동안 계속해서 신고가 나는 종목은 5일선 이평선에 대한 부분, 21선 이평선에 대한 부분과 괴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피하고 52주 신고가 종목을 처음 아니면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유지가 되는 애들을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저에 대한 매수 기준입니다. 따라서 52주 신고가가 달성하는 첫날 혹은 둘째 날 눌림 몫시에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더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52주 신고가를 뚫을 때 대부분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뚫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간의 눌림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 매도를 할 때 눌림목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눌림목이면 조금 더 참고, 눌림목이 아니고 이게 가짜 신고가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바로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눌림목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 보면, 일단 신고가, 이전 신고가의 종가를 하향 이탈하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5일선을 이탈하는가에 대한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대 양봉이면 당연히 5일선이랑 괴리가 크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할 확률은 굉장히 낮은데, 살짝 이전 신고가를 갱신하는 애라고 한다면 이제 5일선 이탈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 신고가의 종가를 하향 이탈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로 참고해야 될 게 이제 5일선을 이탈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얘는 눌림목일 확률보다는 가짜 신고가의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전 신고가의 종가를 하향 이탈하는 경우에는 가감히 손절을 하게 되고, 5일선 이탈의 경우는 21선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이전 신고가의 종가보다는 위지만 5일선을 이탈한 경우라든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되려면 이전 신고가의 종가는 반드시 종가 기준으로 지켜줘야 되고요. 이제 5일선에 대한 부분도 최대한 이탈을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익이 났는데 수익이 난 부분은 어떻게 수익 실현을 해야 되냐, 아니면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인데, 손절에 대한 부분은 이제 5일선 이탈 플러스 엔드 그리고 이전 신고가 종가를 하향 이탈하는 경우는 손절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함께 만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고가 종목을 샀는데 이 종목이 단기간에 20% 이상 수익을 줬다라고 했을 때 저도 잘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저도 한 20% 정도 보면은 팔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 하긴 하지만, 일단 저의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20% 이상 수익, 15% 이상 수익이 났을 때 그 이후에 5일선을 이탈하는 경우에 매도 포인트를 잡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21선까지 한번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의 경우는 5일선 이탈할 때 절반을 정리하고
다시 5일선을 살리면 한번 정리했던 부분 다시 사고, 그렇지 않고 5일선 이탈 이후에 21선까지 이탈한다라고 하면 5일선 이탈했을 때 팔고 남았던 반을 이제 파는 그러한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이제 뭐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개인적으로 파악을 하기에는 2차전지에 대한 부분, 2차전지를 실제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모듈이랑 팩 쪽에 대한 부분 사업을 강화한다라는 포인트로 2차전지가 최근에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수 포인트에 대한 부분, 자, 이전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갱신하는 날 매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 다음 날,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눌림목이 발생을 할 때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건, 여기 있는 빨간 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5일선 가격 이평선입니다. 절대 5일선 가격 이평선을 깨지도 않고, 그리고 이전 신고가에 대한 가격도 종가상 깨지 않습니다. 굉장히 착한 종목입니다. 살 기회도 많이 줬고, 그리고 이제 팔 기회도 잘 줄 것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착한 종목이라서, 이러한 차트가 보인다고 하면 가감히 매수를 하고, 가격이 실제로 5일선을 이탈하는 이쯤의 가격이 위치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끄어져 있는 신고가 기준을 하향 이탈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가감히 손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한번 강했던 DB하이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 251 기준으로 차트를 보면 신고가는 이날 발생했습니다. 12월 24일 날 발생을 했는데, 저는 이제 52주간 종가의 최고가를 깨는 종목도 이제 유심히 지켜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때에 들어갔습니다. 12월 22일 들어가고, 이제 12월 23일 날 조금 장중에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 종가에 말아 올렸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쭉쭉 날아가는데, 이 종목 역시 매수 포인트는 여기 안에서가 될 거고요. 물론 신고가 제대로 뚫는 날이면 12월 24일에 종가도 이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하고 이제 홀딩에 대한 영역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5일선이랑 멀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여기서 사서 단기간 20%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했지만, 개인적인 원칙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5일선을 이탈을 했을 때 이제 매매를 마무리 짓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 종목도 생각보다 착한 종목입니다. 3일간 매수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3일간 매수의 기회를 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눌림목에 대한 부분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 종목은 아직까지 팔 때는 아니고 적당히 잘 샀다면 충분히 수익을 잘 줬다에 대한 부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한번 볼까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역이 나오는데, 실제 이제 신고가에 대한 부분은 이날입니다. 이날 이제 신고가를 뚫고 5일선을 이탈을 합니다. 5일선을 이탈을 하지만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고가에 대한 가격대를 계속 종가상 유지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5일선을 이탈했지만 신고가에 대한 라인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눌림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속 홀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원칙대로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고, 다시 신고가를 뚫을 때 한 번 더 샀다가 다시 하향할 때 팔았다가 다시 뚫었는데, 이때는 이제 조금 짜증이 나서 제가 사지 않고 원래 가지고 있던 물량의 절반만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포인트는 이제 5일선 기준, 그리고 이제 신고가 라인에 대한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지난주 장을 마감할 때 이제 종가상 매수를 했던 종목 현대위아입니다. 거래량도 터뜨려졌고, 이제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이제 갱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기는 했지만 장중에 조금 밀려서 실제로 52주를 깔끔하게 돌파한 상황은 아니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포인트 52주 동안 종가상 제일 높은 기준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1월 28일 2020년 1월 28일인 53,100원이기 때문에 종가상 53,500원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종가에 한 번 더 사서 종가상 이제 물량을 조금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 가격 53,100원에 대한 가격을 하향 이탈한다라고 하면 이제 손절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형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손실의 폭을 여력을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 일전 앞에 바로 이 장대 양봉을 떴던 이제 바로 앞에 고점을 지지선이라고 보고 여기 있는 가격 51,2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참아 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아마 뭐 내일 열리는 장에서 53,100원을 깼을 때 이제 뭐 거래량 터지면서 깨버리면 저는 아마 손절을 할 것 같고 뭐 그렇지 않고 조금씩 눌려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51,000원 선까지는 한번 지켜보고 매매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도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노트패드를 보시면 매수는 신고가일 때 매수를 하고요. 이제 매도일 때는 이게 눌림목이냐 눌림목이지 않냐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눌림목이냐 눌림목이지 않냐에 대한 부분은 종가, 이전 신고가의 종가를 하향 이탈하는가 그리고 5일선을 이탈하는가에 대한 부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매도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이제 5일선 이탈을 하고 이제 이전 신고가 종가를 하향 이탈을 하면 이제 매도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전 신고가 종가를 하향 이탈하더라도 손절에 대한 부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눌림목 이후 신고가에서 사서 눌림목 이후에 10%, 20%, 30% 정도의 수익이 난 상황에서 5일선을 이탈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50% 혹은 100% 손절이 아니죠. 이익 실현.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21선까지 한번 지켜보는 그러한 여유로 5일선 이탈할 때 절반 매도, 나머지 홀딩, 그리고 다시 대형주의 경우 5일선을 상향 이제 뚫으면 다시 팔았던 물량만큼 다시 사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 제 개인적인 기준이고 개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성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백수라는 아이는 이렇게 매매를 하는구나에 대한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잘 맞추셔서 매매를 2021년도에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 클릭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